창조경제 현장을 가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와 KT그룹이 손을 잡고 만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살펴봅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수장이시죠. 임덕래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경기혁신센터가 지난 1년간 상당히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현재 지금 센터에는 어느 정도 몇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나요? 네, 현재 K챔프랩 2기 프로그램으로 약 42개 기업이 현재 지원 기업으로서 예.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13개 기업이 센터에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 여부만 제외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전부 다 같습니다. 예. 경기혁신센터가 주로 어떤 분야의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경기혁신센터는 뭐 사물인터넷, 핀테크, 게임, 그다음에 뭐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그러한 그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집중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핀테크에 이제 적용 가능한 홍채 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뭐 이리언스라는 기업이라든지 또 뭐 기속 통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헤보라라는 회사도 있고요. 또 수면 안대 기술을 개발한 이제 프라센, 또 뭐 전기 충격기 겸 위기 상황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독특한 그런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247 코리아,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고 독창적인 그런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그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센터에 여러 기업들이 나도 참 입주를 해서 좀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할 텐데 여기는 선발 과정은 어떻게 돼요? 네, 일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또 우수 기술을 가진 그런 벤처 기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육성 기업을 선발할 때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신청서, 그다음에 뭐 동영상 파일, 특허 서류 이런 것들을 갖춰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업들의 그 창의성이라든지 차별성,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 가능성, 또 뭐 상용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심사해서 팀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선발 과정들을 통해서 입주한 기업들은 앞으로 경기혁신센터에서 어떤 시설과 또 지원을 받는지 저희가 직접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IT 업체를 비롯해 870여 개의 첨단 업종 기업이 입주해 있는 이곳은 어딜까요? 바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첨단 기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경기도 판교입니다. 지난해 3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이곳에 둥지를 들고 IT 기반으로 한 사물 인터넷부터 게임, 헬스케어 등 세계 무대를 휩쓸 신산업 육성을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센터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기업이 언제든 테스트에 쓸 수 있는 50대 이상의 스마트폰부터 한 대만 해도 최고 1억 원에 이르는 3D 프린트는 기본. 사물 인터넷 관련 실험을 하는 IoT 전용 공간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고가의 실험 장비를 구입하기에 부담스러웠던 벤처 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경기혁신센터는 전국 18개 창조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IT와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 산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전문 상담 인력이 상주해 기업의 핀테크 아이디어가 상용화되기까지 1:1 멘토링부터 테스트 지원은 물론 판로 개척까지 도움을 주는 곳인데요. 핀테크 지원센터는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 사업 중에 하나가 핀테크이기 때문에 핀테크 지원센터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상호 이렇게 보완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경기센터에 위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경기혁신센터가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사업에 개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담 기업인 KT그룹 덕분입니다. IT 서비스 전문 기업인 KT가 협력사와의 사업 연계부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KT에서는 경기혁신센터 육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형태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업 협력을 원하시는 기업은 KT의 인프라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특히 글로벌 진출 관련해서는 KT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신다던가 지사를 설립하신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KT와 경기혁신센터는 벤처기업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 핀테크 지원센터가 나왔는데 핀테크 시대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핀테크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핀테크는 금융에 IT를 접목해서 서비스는 편리하게 비용은 낮추겠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요즘 내 손 안에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간편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졌는데 이건 역시 핀테크 기술이 일종의 사용된 거고요. 또 계속해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들이 이제 출시가 될 텐데 보안 기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핀테크 지원센터는 한국에서 바로 여기 경기혁신센터에만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분야를 이렇게 집중 육성하시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미래성장 산업을 꼽으라고 할 때 핀테크 산업은 계속 우선순위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주로 미국과 영국 같은 그런 선진국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IT 강국으로 불리는 저희 우리나라도 뭐 실력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히 핀테크 산업에서는 보안 기술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예. 우리 센터에서 입주해서 성장한 이리언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뭐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핀테크 분야에서 홍채 인식 기술을 적용하면서 거의 완성 단계까지 이렇게 끌어올렸고요. 홍채 인식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는 물론이고 또 뭐 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곧 선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센터장님이 자랑을 해주신 업체죠. 홍채인식 기술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업체를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KT와 경기혁신센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승승장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홍채인식 기술 개발로 금융과 IT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시장에서 주목받는 보안 업체인데요. 현재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이 있죠. 알고 계시는 지문이나 얼굴, 심지어는 목소리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홍채라는 부분은 태어나서 18개월이 지나면은 평생 변하지 않는 불변성의 원칙이 있고요. 내 눈임에도 불구하고 왼쪽하고 오른쪽 눈이 틀린 그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제가 불가능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거리 곳곳에 설치된 특수 장치들. 눈동자의 홍채 정보를 인식해 사람을 구분합니다. Hello, Mr. Yakamoto. Welcome back to the Gap. 이처럼 사람의 고유 신체 정보를 이용하는 이른바 생체 인식 기술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냈는데요. 2010년 3월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홍채만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홍채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저희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 기업의 자신감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홍채 인식 결제로 세계에서 두 번째이자 국내에서 최초로 특허를 취득했고 미국, 중국, 영국 등에서도 특허를 낸 탄탄한 기술력을 지녔기 때문인데요. 실제 테스트를 위해 직접 나선 우리 제작진. 눈을 가까이 해주세요. 주문을 하고 카드나 현금 대신 단말기 센서에 눈을 가까이 하면 결제가 한 번에 완료됩니다. 이처럼 홍채 인증은 사람마다 고유한 홍채 패턴을 디지털 정보로 바꿔서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보안 시장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창업해서 기술은 인정받았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때 경기혁신센터의 핀테크 지원 사업을 통해 멘토링부터 금융권과의 연결까지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벤처다 보니까 사실 해외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해외 바이어들 전시회를 만들어줘갖고 거기에 저 이리언스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경기창조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죠. 그 결과 국내 기업뿐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10,000,000 규모의 계약을 맺고 세계 무대 진출에도 성공했는데요. 또 ITU 텔레콤월드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에게 주는 기업과 정신상과 함께 기술상까지 차례로 거머쥐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홍채 인식 솔루션을 전 세계들이 단말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상용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혁신센터와 KT의 지원 속에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김성현 대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 네, 그 지문 인식이 처음 생겼을 때도 정말 신기하다 했었는데 영화에서나 봤어요. 이런 거 홍채 인식 기술 개발 이게 또 생활화된다고 하니까 정말 앞으로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신기술이 있다 손 치더라도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또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느냐가 또 가장 또 중요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지원이 좀 이루어지나요? 현재 스폰서 기업인 이제 KT와 같이 구체적인 사업 협력 프로그램을 이렇게 협의도 하고요. 대기업이 함께 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최고 경영진이 이렇게 참여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업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용광로 역할을 하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특히 전국 17개 혁신센터의 기업을 해외 투자자와 연결해주는 해외 시장 길잡이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유명 벤처 투자 회사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 제휴도 맺었습니다. 경기창조혁신센터는 전국 센터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허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ITU, MWC 등 해외 전시회 및 데모데이에 스타트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미국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센터의 스타트업들 정보를 영문화하여 해외 투자자나 바이어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영문 웹사이트 startupkorea.com을 오픈하였습니다. 이런 경기혁신센터의 지원 사업은 해외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경제대통령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 약 100여 개 국가에서 750여 명의 인사가 경기혁신센터의 기업 육성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유명한 인사들이 경기센터를 많이 찾았던데요. 네. 그 이유는 뭐고 또 반응이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 우리나라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 좀 모델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센터라든지 또 뭐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홀로 하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이 대기업과 그런 정부가 이 협업을 해서 함께하는 그런 스타트업 그 육성기관 이런 것들은 그 우리나라가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모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 센터가 아주 그 현장감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IoT, DIY 랩이라든지 또 3D 프린팅 랩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또 그분들이 와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거고요. 지난 11월에 리커창 총리라든지 이런 분, 또 12명의 장관급 인사가 센터에 들러서 여러 가지 소개도 듣고 이렇게 살펴보러 가셨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100개국 이상, 800명 이상 고위 관계자들이 다녀가신 상태입니다. 네, 뿌듯하시겠어요? 네. 수많은 이제 해외 기관이라든지 이제 관계자분들이 오셨다고 했는데 또 그런 분들이 어떤 기업을 사실 눈여겨봤을까 궁금해서 저희들이 또 다른 기업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 창조혁신센터의 도움으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선 한 기업을 찾았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활 의료기기를 개발한 업체인데요. 안녕하십니까. MBN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반호영 대표입니다. 여러 의료기기가 있다고 나왔는데 저 손에 낀 게 그 의료기기인가요? 네, 저게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라는 제품이고요. 예, 이게 손 재활 훈련을 하는 돕는 재활 기기입니다. 또 뇌졸중 환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재활 환자들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재활 의료기기입니다. 손을 다쳐가지고 왔어요. 이번 배워져가지고요. 아유, 안타깝네요. 저도 이제 기부 수품에 이걸 가지고 이제 재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제품은 뇌졸중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근데 현실에서 그 병원에서는 다양한 재활 환자들에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환자가 장갑을 끼고 게임을 하듯 재활 훈련을 하면 손가락과 손목의 운동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건데요. 그러면 장갑의 센서를 통해 환자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손 기능이 좋아졌는지 알 수 있도록 데이터가 자동 저장됩니다.
고돌이를 먹으세요. 고돌이요? 예. 아, 고돌이는 스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해보니까 네네. 굉장히 재밌네요. 저도 빨리 손 나오면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특징이라면 좀 기존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기존의 재활 치료가 상당히 좀 지루하고 많이 임상적으로 반복적인 동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반복적인 동작이 사실은 성인들한테는 사실 재미없는 그런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재미없는 그런 재활 치료를 게임을 통해서 재미있게 재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로 반대표는 국제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따내며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에서 단연 독보적인 존재가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존 외국산 치료기기에 비해 최고 10배 이상까지 저렴해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천에 있는 대학교 하나랑 병원 한 측에서 지금 데모션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날 추운데 운전 조심하고. 네,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덕분에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10곳 이상의 국내 대형 병원과 재활원에 공급했고 58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유치에도 성공했는데요. 이런 성공이 있기까지는 이 작은 개발실에서 4년간 함께 땀을 흘려준 직원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하드웨어를 만들고 특히 이런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는 초기에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회사들의 투자가 당시에는 많이 잘 안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순간에도 반대표가 포기할 수 없었던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창업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친척분들 중에 뇌졸중으로 고생하셔 돌아가신 분이 워낙 많아서 그 환자와 그 가족들이 느끼는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게 저희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첨단 기술에 따뜻한 마음을 더해 제품을 완성한 반대표는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 도전은 비용 부담도 큰 데다 현지 시장 파악이 쉽지 않았는데요. 도움이 절실했던 때 경기 혁신센터의 해외 전시 참가 프로그램과 수출 자문은 반대표에게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네, 홍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벤처기업에게 홍보는 참 어려운 숙제인데요. 특히 해외 전시를 가거나 또는 홍보 동영상을 만들거나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상당히 필요한 일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벤처기업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지사 설립과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4곳의 현지 대리점과 공급 계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유럽 진출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에 본격화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일본과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혁신센터의 지원 속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만든 반대표. 세계를 무대로 재활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자랑스럽게 해외 진출까지 성공을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5년, 10년 쭉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런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신생기업 10곳 가운데 3년 후에 살아나는 기업은 4곳밖에 안 된다. 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앞으로 이 과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저희 센터에서도 6개월 또는 8개월 정도의 보육 기간 이후에도 사후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KT라든지 어떤 대학들과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후속 그 업무 공간을 이렇게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매칭 대기업과 지속적인 사업 협력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계속 챙기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